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그 파이썬 함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내장 함수에 대한 것들은 이미 살펴봤지만 여기서는 어떤 함수에 기본적으로 함수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 그리고 파이썬에서 매개 변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썬 함수는 어떤 함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코드의 집합을 모아놓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 기능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콜러블 오브젝트가 바로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번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함수로 모아 놓으면 우리가 그때그때 동일한 코드들이 반복되지 않고 동일한 기능을 항상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사용 메커니즘이 바로 함수의 어떤 이 함수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들은 우리가 먼저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함수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그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그 결과가 함수 호출하는 그 시점에 결과가 반환이 되어져 오는 그런 형태로 함수는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셨던 내장 함수들은 파이썬 인터프리터 내에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아나콘다를 설치했을 때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함수들이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까지 내장 함수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는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필요 시점에 그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데, 자, 이 함수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특정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반환해주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입력값을 우리는 매개 변수 혹은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함수의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함수 내에 포함된 여러 개의 어떤 실행 코드 블록. 그래서 한 라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많은 라인의 코드 블록이 될 수 있지만 어쨌건 간에 특정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코드들은 실행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의 출력, 우리는 반환값 혹은 리턴 밸류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함수의 출력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 바로 함수의 출력 혹은 함수의 반환값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함수의 매개 변수나 함수의 반환값은 선택적인 옵션입니다. 즉 입력값이 없을 수도 있고 반환값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값이 없는 경우와 반환값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 함수를 어떻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학습을 하고 추후에 그 함수의 입력값에 대한 얘기를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함수를 정의할 때는 자, 이렇게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명 그리고 이제 함수라고 하는 표시로 괄호 부분을 써주시고 거기에 함수의 코드 블록을 의미하는 콜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즉 더하기 함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열을 표준 출력으로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한 실행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함수명을 이렇게 적어서 자, 이렇게 지금은 입력값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괄호를 이용을 해서 호출을 하면 그때 이 함수가 실행이 되어지면서 화면상에 더하기 함수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함수는 함수의 정의 부분과 그리고 그 함수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함수를 호출을 하는 그러한 어떤 이완화되어 있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사용했던 내장 함수들은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그 함수를 호출을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함수의 입력값과 즉 함수의 매개변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함수의 출력값 즉 함수의 반환값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선택적이다, 선택적 옵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볼 때 함수의 입력값이 즉 매개변수가 없는 경우, 그리고 함수의 반환값이 없는 경우, 함수의 반환값이 있는 경우와 매개변수가 있는 경우, 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의 수에 어떻게 우리가 그 함수를 정의해 주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함수를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든 함수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이제 호출해서 사용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실제 매개변수와 있는 경우, 매개변수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개변수도 없고 반환값도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매개변수는 이 함수 괄호 안에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매개변수가 비어있다는 얘기는 매개변수를 필요치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함수의 반환값은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반환을 합니다. 그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어떠한 결과값을 반환을 해주는 건데, 지금 이제 표 안에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여쓰기가 잘 안 돼 있는데, 자, return 키워드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라인에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매개변수가 없고 반환값도 없는 경우에 매개변수 이 위치에 있는 비어있는 괄호로 표시가 돼 있고 return 키워드도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경우는 매개변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매개변수가 있고 반환값이 없는 경우, 자, return 구문은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개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함수명 안에 필요로 하는 매개변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 매개변수를 이용을 해서 인자로 넘어온 매개변수 값을 이용을 해서 어떤 함수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매개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반환값이 있는 그런 경우는 이 괄호 안은 비어 있지만 실제 이제 return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어떤 값을 반환하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으로는 매개변수가 있고 반환값도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 함수명 괄호 안에 매개변수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실제 return 키워드를 이용해서 어떤 반환값이 있는 경우에 반환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경우에 그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는 add1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면서, 자, 괄호 안에 매개변수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즉 매개변수가 없는 경우죠. 반환값도 return 키워드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값도 없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명과 매개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괄호 열고 닫고만, 그러니까 비어있는 괄호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호출해주면 이 함수가 이 라인을 통해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표준 출력으로 더하기 함수입니다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그런 실행된 코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매개변수가 있고 반환값이 없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 매개변수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add2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어떤 인자값이 넘겨져 오면 그 인자값을 이렇게 x와 y에 저장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화면상에 출력을 하는데 x와 y 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의를 해 주시고 나면 add2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번에는 그 매개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자값으로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매개변수하고 인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함수 정의 부분에 이렇게 사용되는 변수들을 우리는 매개변수라고 하고, 실제 그 함수를 호출하면서 넘겨지는 것을 우리는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개변수는 파라미터, 자, 이러한 인자는 우리는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 이것을 굉장히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함수 정의 부분에 어떤 값을 넘겨주는 값을 받기 위한 변수가 바로 파라미터 혹은 매개 변수.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 실제 어떤 값을 전달하는 그러한 값을 우리는 인자 혹은 아규먼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add2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아규먼트로 1과 2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 add2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x에 1이 저장이 되고 y에 2가 저장이 되면서 이 함수의 실행 부분인 이 코드 라인이 실행이 될 겁니다. 이 코드 라인이 실행이 되면서 x값과 y값을 더해서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하는 거니까 실제 출력되는 값은 3으로 출력이 되면서 함수가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구현하고 그리고 실제 그 함수를 호출을 해서 실행한 결과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의 경우는 이제 매개 변수가 없지만 반환값이 있는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3이라고 하는 함수 정의했습니다. def 키워드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어있는 괄호의 형태로 함수명을 정의를 했고, 자, x값에 2를 저장하고 y값에 4를 저장해서 자, x값과 y값을 더한 그 결과를 리턴해 주었습니다. 자, 이 리턴 키워드에 의해서 함수값이 반환이 되어질 텐데 그 반환된 값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이렇게 이번에는 add3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비어있는 괄호로 함수를 호출을 했고 그 실행 결과가 바로 rli_val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돼서 실제 우리가 rli_val이라고 하는 그런 값을 찍어보면 6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고 난 결과가 결국은 이 리턴으로 반환이 되는데 이렇게 호출이 되고 이 리턴 결과가 이렇게 변수에 저장이 돼서 rlivel에는 x와 y를 더한 값이 rli_val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출력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고 그 함수의 어떤 리턴 값이 있을 때 리턴된 값을 어떤 특정한 변수에 저장을 해두고 그 변수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실 때 반환 값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에는 리턴 구문을 이용을 해서 반환 값을 받아오시고 변수를 정의해서 그 반환되어 온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하고 활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도 있고 반환값도 있는 그러한 사용자 정의 함수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x와 y를 두 개의 파라미터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출을 할 때 두 개의 값을 넘겨주면 그 두 개의 값을 각각 x 변수와 y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리턴해주는 그러한 리턴 구문을 이용해서 그 함수의 반환값을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자, 호출을 할 때 add4라고 하는 add4라고 하는 그런 함수 호출 함수명을 써 주시면서 여기에 인자값으로 2와 4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x에는 2가 저장이 되고 y에는 4가 저장이 되면서 이 함수 부분이 실행이 될 텐데 그 결과를 rli_val이라고 하는 것으로 리턴 받아서 여기에 저장을 하고 rli_val을 출력을 하면 이렇게 6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마지막 이 네 번째 유형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네 번째 유형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인 함수 정의와 호출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add4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면서 이렇게 아규먼트로 두 개의 아규먼트를 넘겨서 호출을 해주면 2라는 값이 x에 저장이 되고 4라는 값이 y에 저장이 돼서 결국은 리턴 키워드를 이용해서 x와 y를 더해서 리턴을 하니까 이 결과가 이렇게 rli_val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출력해 보면 그 결과가 6으로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는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함수 실행 결과를 반환을 할 수 있는데 그 반환 값을 여러 개를 지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파이썬 return 값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이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는 그런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매개 변수와 y라고 하는 매개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x값을 제곱해서 저장을 하고 y값에다가는 y값을 또 제곱을 해서 저장을 해서 각각 리턴을 해주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수의 반환값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컴마로 구분을 해서 여러 개를 반환을 해줍니다. x값 따로 y값 따로. 그런데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져 오는 값을 각각의 값을 제곱을 해서 각각으로 리턴을 해주게 되니까 실제 우리가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로 추려면서 2라는 값과 3이라는 값을 이렇게 인자, 아규먼트로 넘겨주었더니 2라고 하는 값에 이렇게 x라고 하는 변수에 2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 y 변수에는 이렇게 3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장이 돼서 각각을 제곱한 다음에 리턴을 두 개를 해주니까 x와 y 두 개의 다중 반환값으로 리턴을 해주니까 우리가 결과를 받아올 때도 이렇게 x에 있는 값은 a에 저장이 되겠고 y에 있는 값은 b에 저장이 돼서 각각 a와 b를 프린트해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인자로 아규먼트로 전달된 값이 2와 3이었는데 리턴되어져 온 값을 a의 변수와 b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각각 출력해 보면 이렇게 4라는 값과 9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숫자에 제곱된 것이 리턴 값으로 반환이 되어져서 출력해 보면 저렇게 4라는 값과 9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중 반환값의 메커니즘은 다른 랭귀지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보통은 그래서 다른 랭귀지에서는 어떤 집합, 객체 형태로 이제 반환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파이썬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저런 다중 반환값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그런 어떤 반환값들을 리턴을 해주고 그 결과들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용자 정의 함수를 구현을 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